바닷가 마을의 고요함이 마가렛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은퇴 후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2년. 막내 아들 에드워드가 멀리 도시로 떠난 후로는 적막함이 더욱 짙어졌다. 62세의 마가렛은 이제는 빛바랜 갈색 머리카락에 듬성듬성 섞인 흰머리를 매만지며 창밖을 응시했다. 165cm의 키에 단정한 옷차림. 그녀는 은퇴한 교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정원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고치고 있었다. 65세의 그는 은퇴한 건축가답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금과 후추가 섞인 듯한 머리칼, 175cm의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는 늘 입는 스웨터와 카키색 바지 차림으로 정원을 가꾸는데 열중이었다.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그는 여전히 부지런했고 또 말이 없었다. 여보, 뭐하고 있어요? 마가렛이 창문을 열고 물었다. 아, 그냥 정원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당신은 뭐하고? 데이비드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마가렛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의 젊은 시절,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 했다. 우리 예전 사진들 좀 찾아볼까요? 마가렛이 제안했.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해. 데이비드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지만 마가렛은 그의 눈빛에서 묘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다락방에 올라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졌다. 오래된 앨범, 편지, 그리고 빛바랜 엽서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거 기억나요? 마가렛이 엽서 한 장을 꺼내 데이비드에게 건넸다. 엽서에는 젊은 시절에 그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래, 기억나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여행 갔을 때잖아. 데이비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 그때 참 좋았었는데. 마가렛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 지금도 늦지 않았어. 데이비드가 엽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뭐가요? 다시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마가렛은 그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있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오래된 엽서들을 정리하며 추억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렛은 새로운 이웃 올리비아를 만났다. 올리비아는 58세의 과부로 최근에 이 마을로 이사왔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고 마가렛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마가렛, 인생은 짧아요. 자신을 가꾸고 즐겁게 사는 걸 잊지 말아요. 올리비아는 마가렛에게 옷 쇼핑을 권하고 함께 산책을 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가렛은 올리비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회복했고 잊고 있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기 시작했다. 한편 데이비드는 온라인 독서 클럽에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책에 대해 토론하며 지적인 자극을 얻었고 특히 로맨스 소설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는 마가렛이 읽고 있는 책 사이에 작은 쪽지를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 쪽지를 발견한 마가렛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춤을 췄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설렘이 사랑해요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마가렛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해변을 산책하고 밤에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들의 삶은 다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가렛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우리 여행 갈까? 어디로?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가렛은 침대에 누워 잠든 데이비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데이비드가 보였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은 데이비드보다 먼저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 마가렛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데이비드가 있었고, 새로운 친구 올리비아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는 그들에게 기회였다. 집에 갇혀 지내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 데이비드는 마가렛에게 자주 꽃을 선물했고, 마가렛은 데이비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다가 로맨틱한 장면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손을 잡았고, 마가렛은 그의 눈빛에서 사랑을.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 네, 데이비드. 마가렛이 그의 눈을 사랑해. 데이비드가 말했. 나도 사랑해. 마가렛이 그들은 서로에게 키스했고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했.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행복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 좋은 아침이에요. 마가렛이 미소 지으며 그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 오늘 뭐 할까요? 데이비드가 물었. 글쎄요. 해변에 산책하러 갈까요? 마가렛이 좋아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그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 고마워요. 데이비드가 말했. 뭐가요? 마가렛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마가렛이.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매일매일 사랑을 표현했고 서로에게 감사했.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 그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 아름답지 않아요? 마가렛이. 네, 당신처럼 아름답네.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온기를 느꼈. 우리 참 행복하네. 마가렛이. 네, 당신 덕분이에.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 그들은 그렇게 해변에 앉아 노을이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 마가렛은 62세, 데이비드는 65세. 그들은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찾은 사랑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갔. 그들은 자녀들에게도 자신들의 변화를 알렸다. 에드워드는 부모님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그는 부모님이 다시 행복해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 정말 보기 좋아요, 두 분. 에드워드가 전화 통화로 말했. 고맙다, 아들아. 마가렛이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두 분이 좋아하실 만한 곳을 알아봐 둘게요. 그래, 조만간 가마.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했다. 에드워드는 부모님의 밝아진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들은 또한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저녁 식사를 하고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새로운 취미도 찾았다. 마가렛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미술관에 가고 콘서트에 갔다.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마가렛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우리 춤 배우러 다닐까요? 춤? 데이비드가 놀라며 물었다. 네, 우리 예전에 춤추는 거 좋아했잖아요. 마가렛이 웃으며 말했. 하지만 나 이제 늙어서 몸이 뻣뻣한데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마가렛이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댄스 교실에 등록했고 왈츠와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연습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가렛이 스텝을 밟으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들은 춤을 추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들은 춤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그들은 댄스 파티에 초대받았다. 마가렛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고 데이비드는 멋진 정장을 입었다. 오늘 밤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데이비드가 마가렛에게 속삭였다. 당신도 멋있어요. 마가렛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댄스 파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마치 한 쌍의 인꽃처럼 춤을 추었고 그들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감사합니다. 마가렛과 데이비드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춤을 추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춤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가렛이 말했다. 나도 즐거웠어요.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마가렛이 말했다.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예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렇게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마가렛. 데이비드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마가렛이 그들은 서로의 입술에 키스했고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다음날 아침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행복했고 사랑받고 있다고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마가렛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오늘 뭐 할까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글쎄요.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마가렛이 그럼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갈까? 데이비드가 제안했다. 좋아요. 마가렛이 흔쾌히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즐겼다. 영화가 끝난 후 그들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영화 재미있었어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마가렛이 당신과 함께여서 더 좋았어. 나도 그래.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데이트해요. 그래요. 마가렛이 웃으며 그들은 카페에서 나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나중에 우리 세계 여행 갈까? 마가렛이 좋아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말해봐. 데이비드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마가렛이 손가락을 꼽으며 거기 다 가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는데.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마가렛이 자신있게 그들은 그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며 서로에게 장난을 쳤고 웃음이 끊이지.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스파게티예요. 마가렛이 와, 정말 맛있겠다. 데이비드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곁들인 스파게티를 먹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고 웃음꽃을 피웠다. 오늘 하루 어땠어? 데이비드가 물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마가렛이 나도 그래.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마가렛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후 함께 설거지를 했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다. 그들은 TV를 보면서도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고 손을 잡고 피곤하지 않아? 데이비드가 물었다.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 마가렛이 나도 그래.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들은 그렇게 늦은 밤까지 TV를 보다가 함께 침실로 향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껴안았고 사랑을 속삭였. 사랑해요, 마가렛. 나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그들은 서로의 입술에 키스했고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관계를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렇게 그들의 잃어버린 20년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마가렛과 데이비드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사랑했고 그들의 삶은 충만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다시 빛을 발견한. 그리고 그 빛은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한 영원히 그들을 비출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그들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그들의 삶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남긴 추억 속에 그리고 그들을 아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올리비아의 이야기.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바다 풍경이 펼쳐졌다. 올리비아는 갓 내린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핀 꽃을 바라보았다. 58세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고 그녀의 미소는 마치 햇살처럼 따스했다. 그녀는 이 작은 해변 마을로 이사온 첫날을 떠올렸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이 조용한 마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가렛과 데이비드를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 마가렛은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껍질 속에 갇혀있는 듯 했고 세상과의 소통을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마가렛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친절함을 발견했고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마가렛. 저는 올리비아예요. 새로 이사 왔. 올리비아는 마가렛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렛이에요. 마가렛은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어색한 듯 수줍게. 이 동네 참 조용하고 예쁘지. 올리비아는 대화를 이어갔. 네, 그렇네요. 그런데 조금 심심하기도 해요. 마가렛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럼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이 동네 구경도 시켜드릴 겸. 올리비아의 제안에 마가렛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 네, 좋아요. 그날 이후 올리비아와 마가렛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쇼핑을 하기도 했다. 올리비아는 마가렛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가렛도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가렛,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걸 잊지 마라. 올리비아는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고마워요, 올리비아.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마가렛은 올리비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올리비아는 마가렛의 변화를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꼈다. 마가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자신감도 되찾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가렛과 데이비드 사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올리비아는 그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삶에 작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마가렛과 데이비드가 올리비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올리비아,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마가렛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도 덧붙였다. 천만에요. 두 분이 행복해지셔서 저도 정말 기뻐요. 올리비아는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다. 올리비아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올리비아는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록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마가렛과 데이비드라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의 행복이 곧 그녀의 행복이었다. 그날 밤 올리비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올리비아는 그 후로도 마가렛, 데이비드와 계속해서 우정을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나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해. 여행? 마가렛이 놀란 듯 물었다. 음,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 여행이야. 올리비아가 설레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 멋지네요. 어디부터 갈 거예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음, 일단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아메리카 다 가볼 생각이야. 올리비아가 웃으며 말했다. 몸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해요. 마가렛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걱정 마. 나 잘 다녀올게. 올리비아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렇게 올리비아는 세계 여행을 떠났고 마가렛과 데이비드는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올리비아가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났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올리비아는 여행을 하면서도 마가렛과 데이비드에게 자주 연락을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본 아름다운 풍경, 만난 사람들,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두 분, 정말 보고 싶어요. 올리비아가 영상통화로 말했다. 우리도 보고 싶어요, 올리비아. 마가렛과 데이비드가 동시에 대답했다. 여행 끝나면 꼭 다시 만나요. 그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우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올리비아는 다시 그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행을 통해 더욱 성장했고 더욱 지혜로워졌다. 어서 와요, 올리비아. 보고 싶었어요. 마가렛과 데이비드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올리비아가 그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그들은 다시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올리비아는 그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다. 인생은 참 아름다운 여행이야. 올리비아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의 곁에서 함께 웃고 울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여행을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렛과 데이비드는 60대에 접어들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소홀했던 그들이었지만 진솔한 대화와 노력을 통해 다시금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정적인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데 늦은 시기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소통과 이해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렛과 데이비드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소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리비아는 마가렛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마가렛은 올리비아의 조언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는 데이비드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단지 외모를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렛과 데이비드는 춤을 배우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우정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올리비아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에게 친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우정은 우리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며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가 필수적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과 진정한 우정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과 행복을 찾아 나서십시오. 솔직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